왕비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난들 무슨 소용인가? 아까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을 때 정황과 함께 영남으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직접 말했지 않나? 목소리 낮춰. 원녀께서 아직 수레 아래 계신다. 원녀께서 아직도 그분을 챙기시다니 오는 내내 그분이 원야를 얼마나 욕했는지 아느냐? 원야, 원래 21세기의 사람이었는데 강만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몸에 빙의하게 되다니. 그녀는 견성의 귀한 여인이자 조원비였다. 그녀의 남편 소승학은 한때 대웅의 전쟁 영웅이었다. 보름 전 그는 전투에서 패해 경성으로 돌아왔고 자기를 박탈당한 채 영남으로 유배되었다. 다행히 전생에 영남 사람이었으니 위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바나나를 어떻게 후숙하는지, 사탕수수로 설탕을 어떻게 달이는지, 말린 생선에 습기를 어떻게 낚는지, 별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전부 본 적이 있다. 남들은 영남이라고 하면 덥고 습한 오지에 장기가 가득해 고생할 생각만 하겠지만 땅과 늘, 과일나무만 있다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원기님, 소절을 겁주지 마십시오. 정말 영남으로 가게 되다니요. 아무리 싫으셔도 목숨을 걸고 오기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면 방금 그렇게 살살 들이받지는 않았겠지. 아내에게 내내 욕을 먹고서 표정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춘타오, 물이 있느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리들이 다음 쉼터에 가야 물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나한테 주지 마라. 각자 한 모금씩 마셔. 덜컥덜컥 마시지 말고. 왕야 쪽은 피를 많이 흘리셨어. 몸에 상처가 있으시다. 강만당, 이번엔 또 무엇을 하려는 거냐? 살고 싶어서요. 왕야, 걱정 마세요. 이제 소란 피우지 않을게요. 이미 교지가 내려졌고 수레도 경성을 벗어났으니 제가 더 울고 욕해봤자 압송하는 이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이죠. 왕비님, 정말 이제 안 그러실 건가요? 그래, 안 그런다. 언니께 욕도 안 할 거고요. 전에는 내가 철이 없었어. 숙주의 빙의 성공을 감지했습니다. 영남 기반시설 및 식량 비축 시스템 바인딩 중. 바인딩 완료, 메인 퀘스트, 살아남기 시작, 그리고 영남의 첫 번째 창고를 세우시오. 언비님, 머리가 또 아프신 건가요? 괜찮다. 먹을 게 얼마나 남았지? 마른 떡 몇 조각이랑 현미 반 자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요. 진호인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하하, 멍비 마마께서 깨어나셨군. 깨어났으면 기운이나 아껴도 영란은 아직 멀었으니까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고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나? 아까 들이받은 게 너무 약했나 보군. 죽을 자격이나 있나? 시끄럽게 굴지 마. 지금 말로 이겨봤자 저들이 밤에 쌀 한 톨 안 줄지도 몰라.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네, 그 쌀반 자루로 말인가? 곰팡이 핀 건 못 먹어. 깨끗한 걸 골라 죽을 수자. 먹을 만한 걸 더 찾아 넣어서 채우면 돼. 오늘 밤은 일단 버텨보자. 이 황량한 여우에서 먹을 걸 어디서 찾습니까? 저 앞에 잎이 넓은 숲이 있지 않나?
원빈님께 아름이다. 예, 있습니다. 깊이 아주 큽니다. 임조도 있느냐?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앞을 살펴라. 노랗게 익은 바나나 열매가 있으면 따오고 덜 익은 건 건드리지 마. 그리고 깨끗한 바나나 잎도 몇 장 따와라. 원미께서 바나나를 아십니까? 안다. 예전에는 벼랑 부추도 구분 못 하셨으면서 임시의 날이 너무 직설적이시군요.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줄 알아. 사람이 이 정도로 굶주리면 뭐든 빨리 배우게 되는 법이야. 어서 가. 예? 뭐 하는 거냐? 도망치려는 거냐? 먹을 걸 좀 찾으려는 겁니다. 주신 쌀이 다 떨어졌으니 다 같이 배탈이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비 마마께서 이제 더러운 건 안 따지시나 보네. 하하하, 따지죠. 하지만 굶어 죽는 게 더 싫습니다. 하하하, 숲이 바로 문 앞에 있으니 도망치지 못합니다. 정말 먹을 걸 찾으면 당신들에게도 뜨거운 죽 한 그릇 나누어 드리지요. 반시진이다. 가라. 정말 있네요. 원비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영남 가는 길에는 이런 것들이 흔해서 그래. 원비님, 어찌 본인이 먼저 드십니까? 그럼 내가 기미를 먼저 보겠느냐? 그건 역시 원비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저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 너무 많이 먹지는 마. 일단 조금만 먹고 죽을 기다리자. 원비님,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응. 한 사람당 2모금씩이야. 많이 마시지 마. 언녀 몫은 따로 남겨두고. 당신은 먹었나? 바나나 한 입 먹었습니다. 죽은? 부상이 심한 사람과 노인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나? 머리를 한 번 부딪혔다고 생각하세요. 드디어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정말로 죽을 만들어냈군. 겨우 이만큼인가? 쌀은 당신들이 준 것이고 바나나는 우리가 찾은 겁니다. 더 먹고 싶으면 매일 제대로 된 쌀을 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출발할 거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 원빈님, 아까 무섭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지. 그런데 어찌 그런 말을 하셨나요? 무서워도 할 말은 해야지. 앞으로 영남에 도착하면 무서운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강만당. 뭐냐?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오늘 운이 좋았군. 정말로 먹을 걸 찾다니. 급할 거 없다. 육분께서 말씀하셨지. 영남에 도착하면 정황부의 식량을 끊어버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원약께서도 들으셨지요? 들었다. 그럼 영남에 도착하면 우리 식량부터 찾아야겠네요. 영남을 정말 잘 아는 모양이군. 당신보다는 잘 알아요. 강만당,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유배된 처지에 겁을 내봤자 소용없죠. 급히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나나 숲의 샘물은 마실 수 있고 산나물은 가장 안전한 것들로만 골랐어요. 원빈님,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원빈님,
오늘 밤 찬물 배급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빈님, 저곳이 앞으로 우리가 살 곳입니다. 하하하, 정왕보가 이제 저런 곳에 살게 되다니. 영남은 습하고 덥다. 벌레와 뱀도 많지.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을지는 너희의 운명이 얼마나 질긴지에 달렸다. 속주의 영남 정착지 도착을 감지했습니다. 초보자 패키지 지급 중 휴대용 창고가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사탕수수 종료 한 묶음, 방습 식량 자루 10개, 기초 농기구 교환권 3장, 과일 건조용 대나무 선반 도량 한 부. 원기님, 소저를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가는데 어찌 웃음이 나오십니까? 춘타오, 우린 살 길이 생겼어. 진노이, 모든 인원과 남은 식량을 파악해주세요. 임초야, 두 사람을 데리고 뒷벽과 배수로를 점검해라. 일단 나을 땅은 건드리지 마. 춘타오, 날릴 수 있는 천은 다 꺼내오렴. 동쪽 방은 식량 창고로 정리하자. 무엇을 하려는 거냐? 뭐냐? 당신의 사람들을 사흘만 빌려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흘 안에 이 허물어져 가는 저택을 물과 식량이 있고 연무장까지 갖춘 곳으로 만들 겁니다. 원빈님, 이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아니야. 더 늦어지면 남들이 우리의 식량을 끊으러 올 거야. 원비의 뜻에 따르라. 예, 남들에게는 이곳이 유배지겠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바로 홈그라운드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남에서 세력을 키울 거야. 원빈님, 인원 파악이 모두 끝났습니다. 총 23명입니다. 원야와 원빈님, 춘타오, 그리고 유느크니, 임시위까지 포함해서요. 그중 5명은 험한 일을 할 수 있고 3명은 부상이 심합니다. 2명은 연로하시고요. 나머지 인원은 가벼운 일은 거둘 수 있습니다. 생활 식량은 31자루 반이 남았습니다. 마른 떡은 12조각이고요. 말린 바나나 조금과 소금은 반 통도 안 남았습니다. 물은 우물을 청소해야 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비님, 이 정도로는 며칠 버티기 힘듭니다. 만약 조씨 가문과 현청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 여기서 굶어 죽는 건 아니겠죠? 동쪽 방을 먼저 식량 창고를 만들자. 춘타오,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낡은 멍석들을 전부 내다버려. 창문도 열고. 얜 도령은 돌과 나무 판자를 찾아와. 식량 자루는 반드시 높게 구워야 해. 원비님께서 어떻게 배정하시든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원비님, 식량 자루가 다 눅눅해졌습니다. 받침만 대면 됩니까? 받침을 대는 건 첫 단계일 뿐이야. 자루도 바꿔야 해. 받아라. 원비님, 동쪽 방의 절반을 비웠습니다. 어머, 이 자루들은 어디서 난 거예요? 낡은 수납장에서 찾아냈어. 이 낡은 저택이 이렇게나 허름한데? 수납장에 이렇게 좋은 자루가 남아있다니요. 자루에 대해 묻고 싶은 거니? 아니면 식량을 지키고 싶은 거니? 원비님, 이 자루는 일반 천 같지 않습니다. 만져보니 습기에 강할 것 같군요.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수납장 안에서 찾아냈어. 이제 식량을 보관할 수 있게 됐으니 최소한 마음은 놓이네요.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흘 안에 계속해서 들어올 식량을 찾아야 해. 우물가를 다 치웠습니다. 물이 아주 탁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끓여 마셔야 합니다. 뒷담도 절반은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 편일 뿐입니다. 뒷산에 바나나 숲이 있습니다. 익은 열매는 많지 않아요. 그물 안쪽에 리치 같은 과일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아래쪽엔 밭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폐해졌더군요. 수로가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좀 보자. 원빈님, 머리에 아직 상처가 있으신데 좀 쉬시면 안 됩니까? 쉰다고 쌀 한 자루가 더 생기진 않아. 임조도 같이 가. 멀리 가지 못하게 해. 원빈님, 이건 진짜 미치네요. 장안에서는 작은 바구니 하나도 꽤 비싼 값에 팔리는데 여긴 닦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따가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감히 따지 못하는 거야. 당신들 새로 온 정원부 사람들이지? 영란에 도착하자마자 이 숲을 노리는 건가? 할머니, 저희는 막 도착했습니다. 그저 주변에 쓸만한 게 있는지 둘러보는 중이에요. 만약 이 숲에 주인이 있다면 오늘은 과일을 따지 않겠습니다. 날은 참 듣기 좋게 하는군. 장안에서 온 귀하신 분들이니 누구든 처음엔 번드르르 하게 말하지. 할머니, 이 숲은 나을 것인가요? 아니면 졸시 집안 것인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졸시 집안 것이 아니라 마을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저희를 경계하진 않으셨겠죠? 만약 주인이 없다면 이치가 나무에서 썩어가게 내버려 둘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하나뿐이죠. 누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진 않고 있고요. 에휴, 이전엔 나을 거였어. 나중에 조씨 집안에서 자기네 떡 문서가 있다며 과일을 따든 사람은 변상을 해야 한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대적할 수 없으니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 이거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괴롭히는 걸 안다고 해서 어쩌겠나. 조씨 집안은 식량과 소금 유통보를 쥐고 있고 현아도 그들 편인데? 원빈님, 소인이 가서 조씨 집안 관리인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서 싸우기라도 하게? 우린 영남에 막 도착했고 식량 창고도 절반밖에 못 만들었어. 원약께서 누명을 쓰신 상태인데 첫날부터 조씨 집안과 충돌하면 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될 거야. 그럼 그냥 저들 마음대로 하게 됩니까? 내버려 두진 않겠지만 억지로 뺏지도 않을 거야. 할머니, 저희는 수로만 뚫겠습니다. 과일은 따지 않고요. 수로가 뚫리면 아래쪽 밭도 물에 덜 잠길 겁니다. 조씨 집안에서 묻는다면 정왕모에서 낡은 저택의 배수를 위해 수리하는 거라고 하세요. 그들의 과일엔 손대지 않고요. 수로가 정말 뚫린다면 우리 쪽 밭도 배수가 되겠어. 지난해 오기에 밭이 다 망가졌거든. 자네 참 쉽게 말하는구먼. 조씨네가 찾아오면 자네가 막을 텐가? 만약 조씨네가 찾아온다면 저희를 먼저 찾아올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앞세우지는 않을게요. 원비님, 장안에서 온 분 같지 않네요. 우리 원비님께서 지기는 확실히 예전 같지 않으시지. 저쪽부터 파라. 함부로 파지 마라. 수로 바닥에 돌이 있다. 잘못 파면 무너질 거야. 에고, 어이쿠. 이분이 바로 정원비 되시는 분인가? 소인은 졸씨 집안 관리인 조량이라고 합니다. 듣자 하니 원비께서 영남에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조 시내의 의치숲을 건드렸다고 하더군요. 이국 법도에 따르면 과수원을 무단 점유하면 10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님께서 너그러 오시니 정왕보에서 이 낡은 저택을 양도하고 졸씨 집안 앞에 와서 사죄만 한다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해드리지요. 조관리인 참 빨리도 오셨군요. 영남은 좁은 곳이라 어떤 김이라도 조씨 집안을 피할 순 없지요. 그럼 잘 됐네요. 내일 정오 전까지 조씨 집안에서 말하는 지게를 가져오세요. 가져올 수 있다면 계약서대로 얘기합시다.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수로와 리치숲은 제가 계속해서 관여하겠습니다. 원기님, 방금 말씀이 너무 강경하셨습니다. 만약 조씨 집안에서 진짜 지게를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가져오면 봐야지. 지게를 보실 줄 아십니까? 아니, 원력께서 보실 줄 알지. 사람 부리는 솜씨가 대단하시군. 원력께서 제게 식량을 맡기셨는데 사람만 주시고 제 뒷배가 되어주지 않으실 리 없죠? 흥, 줬어. 내일 그자가 지게를 가져오면 내가 보지. 언니께서 지게를 찾으시기에 소인이 가져왔습니다. 똑똑히 잘 보십시오. 나중에 조씨 집안이 괴롭혔다는 소리 마시고. 이 문서에는 북쪽 경사면 과일나무 30그루만 적혀 있군요. 수로가 조씨네 것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숲 전체가 조씨네 것이라는 말도 없고요. 정왕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 세월 동안 다들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한 거 사람들이 조씨 집안과 싸울 용기가 없어서지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니께서 기어코 조씨 집안과 척을 지려 하시는군요. 척을 지려는 게 아니에요. 문서에 30그루라고 적혀 있으니 그 30그루 이외의 나무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수로와 마을 밭 배수 문제는 따로 논의하고요. 엄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수로는 원래 마을 배수용이었습니다. 조씨 집안에서 수년간 수로를 못 치우게 해서 아래쪽 밭 두 곳에 매년 물이 고여 망쳤단 말입니다. 허둑파, 내가 얻으라고 끼어드느냐? 흥, 이 늙은 곰은 곧 풀그로 돌아갈 텐데 내가 개놈을 무서워할 줄 아느냐? 당신 조씨 집안이 정말 떳떳하다면 문서를 확실히 가져와 보라고. 그럼 원비께선 어떻게 협상하길 원하십니까? 첫째, 수로는 오늘 다 채울 겁니다. 부구도 막아선 안 됩니다. 둘째, 문서에 적힌 그 30그루 과일나무에 대해서는 올해 과일의 사할은 조씨 집안이 갖고 사말은 나흘에서 갔습니다. 정황부에서 나무 손질을 도울 테니 말린 과일의 사말을 가져가겠습니다. 셋째, 30그루 이외의 나무는 현에서 다시 측량하기 전까지 마을에서 육퇴할 정황부에서 사활을 갖겠습니다. 조씨 집안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아의 요청에 현장에서 직접 측량하도록 하죠. 언니님, 배표가 참 크시군요. 조관리인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현아 사람들을 불러오세요. 다만 현아에서 나오게 되면 지게의 범의, 수로 무단 점유, 마을 사람들에게 배상을 강요한 일까지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명백히 조사해야 할 겁니다. 조관리인, 일이 정말 커지면 대개 주인님도 그리 기뻐하시진 않겠죠? 오늘 아주 조씨 집안을 제대로 건드리셨군요. 설령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저희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할머니, 오늘 과일을 좀 수확할 수 있을까요? 많이는 말고 익은 것들 위주로요. 거의 상해 가는 것도요. 오늘 밤에 다 버려지게 생겼어요. 아수, 두 사람 데리고 나무에 올라가거라. 잘 익은 것만 따야 한다. 나무는 건드리지 마. 만약 과일을 망가뜨렸다가 내가 대나무 몽둥이로 혼주를 내줄 테니까. 언비님, 이렇게 좋은 과일을 정말 남겨두고 드시지 않을 겁니까? 아주 조금만 부상자들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말릴 거야. 싱싱할 때 먹는 게 얼마나 단데요? 달긴 하지만 오래 보관할 수 없어. 우린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게 아니야. 식량을 비축하러 온 거지. 원비님 말씀이 옳습니다. 남겨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산이죠. 가지를 치고 과일을 골라 씻은 뒤 껍질과 씨를 제거해라. 1차 건조와 반복 건조를 거쳐 습기를 방지해 보관한다. 한 단계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처음 해보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과일 가게라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은 줄이고 껍질이나 마저 가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달래는군요.
사람의 마음은 말로만 달래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 먹을 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움직이지요. 늘 밥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밥이니까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도 군량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후반의 일로만 여겼지요. 뭐냐? 칼로는 성을 지킬 수 있지만 식량이 있어야 성을 지키는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말 명심하겠소. 단순히 유수택 의지에 살아가려는 게 아니군요. 장사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장사뿐만이 아닙니다. 곡식 창고를 지으려 합니다. 링런에 도착한 지 겨우 이틀째인데 쌀자루에 쌀이 몇 푼도 안 남았으면서 감히 곡식 창고를 짓겠다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해야지요. 현청의 관령이다. 정왕포가 린난에 갓 도착했으니 사사로이 곡식 창고를 지어서는 안 되고 무리를 지어 황무지를 대간해서도 안 되며 살림과 수로를 마음대로 건드려서도 안 된다. 왕비님, 저들이 우리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찍지 마라. 왕비님, 이방은 뻔히 조씨 가문에서 사람을 보내 붙인 것입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왜 거두십니까? 놔두어야 좋다. 관아에서 방을 붙였으니 나도 하나 물어봐야겠구나. 정황부는 어지를 받들어 링란에 안치되었다. 만약 식량을 비축하는 것도 안 되고 수로를 정비하는 것도 안 되고 논밭을 가꾸는 것도 안 된다면 현청에서는 매달 정착 식량을 얼마나 배급해 줄 것이냐? 저희는 방을 전하러 왔을 뿐 식량 배급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식량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군. 원비님, 저희를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황보는 신분이 특수하니 무리를 지어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실을 절이고 과일을 말리는 건 먹고 살기 위함이지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수로를 청소하는 건 침수를 막기 위함이지 땅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현청에서 이 모든 걸 금지하겠다면 문서로 확실히 써서 밝히라고 해라. 정왕보 식솔 23명의 먹고 사는 문제는 현청이 책임지겠다고 말이다. 원기님, 소첩은 방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찌 현청 사람들까지 말로 쏘아붙이실 수 있습니까? 쏘아붙인 게 아니다. 그저 말을 확실히 하라고 했을 뿐이다. 현청은 식량을 대주지 않을 것이다. 그저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게지. 그러니 방에 써진 대로 고지곱대로 들어선 안 된다. 사사로이 곡식 창고를 지을 수 없다면 창고라고 부르지 않으면 된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안치 식량 방습실이다. 기름이 전혀 위풍당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굳이 위풍당당함이 필요하겠느냐? 정보를 고치거라. 곡식 창고라 쓰지 말고 식량 방습실로 써라. 쌀 한 자루, 말린 과일 한 꾸러미, 소금 한 단지까지 출처와 행선지를 명확히 기록해라.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물건은 정보에 기록되어야 한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 쓸까봐 걱정되는 것이고 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이를 돕고 말린 과일을 받아가는 것이며 황무지를 개간하는 게 아니라 수로를 정비해 홍수를 막는 것이다. 규칙의 틈을 참 잘 비집고 들어가시는군요. 예전에 장사할 때 꼬투리 잡히는 걸 가장 조심했으니까요. 원비님께서 예전에 도성에서 몰래 장사라도 하셨던 겁니까? 지금은 일단 일부터 합시다. 칭타오, 건조장 일은 계속하고 첨보, 장보 명칭을 바꾸거라. 임조 너도. 수로 정비도 멈추지 마라.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게 해라. 섯없씩 조를 짜서 교대로 일하게 해라.
원비님, 이렇게 써두면 현청에서 다시 들이닥쳐도 우리가 사사로이 창고를 지었다고 시비 걸지 못하겠네요. 그러니 장부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차라리 조금 늦어지더라도 엉망이 되게 하지 마라. 얘야, 꾀가 아주 많구나. 할머니, 이분은 저희 원비님이십니다. 흥흥, 원비다고 꾀가 많으면 안 되란 법이라도 있느냐? 할머니, 마침 잘 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종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날린 과일, 날린 고추, 소금물이나 수로 정비 품값으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쓸 쌀도 몇 자루 없으면서 무슨 수로 종자를 바꾸겠다는 게냐? 농사는 그저 씨앗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 논, 일손, 모든 게 필요하지. 그러니 먼저 땅을 고르고 문을 파려 합니다. 수로를 이쪽으로 내면 수몰되지 않고 마을의 논이 이 저택과 이어지면 이쪽으로 배수할 수 있어. 아래쪽 논 두 마지기도 덜 잠길 겁니다. 이건 누가 그린 게냐? 제가 어젯밤에 구상한 겁니다. 수로를 정말 이렇게 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겠구나. 하지만 일손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품한 일을 하려는 겁니다. 마을에서 돕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루에 말린 과일 얼마, 소금물 얼마로 쳐줄지 다 명확히 적어두겠습니다. 공짜로 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황부의 보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져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마. 너무 많은 사람이 올 거라 기대는 마라. 다들 조씨 가문을 두려워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면 다행이지. 원비님, 사랑이 왔습니다. 원비님, 품을 팔면 말린 과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저희 아이가 아파서 입안이 쓰다고 칭얼대는데 단 것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게 진짜인가요? 오늘 먼저 시험 삼아 일해보십시오. 반나절 동안 수로를 정비하면 반나절치 폼삭수 드리지요. 내일도 오고 싶으시다면 계약서대로 기록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비님,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로에는 진흙도 있고 벌레도 많습니다. 하기 싫으시다면 언제든 가셔도 좋습니다. 어서 가보아라. 다들 도면에 표시된 구역대로 나눠서 작업해주세요. 한 곳에 몰려 있지 마시고요. 원비님, 이 모종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오던 길에 챙겨둔 것이다. 길에서 챙겨온 모종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임호을, 모종이 궁금한 것이냐? 아니면 밥을 먹고 싶은 것이냐? 그 대답은 제가 잘 압니다. 정말로 모종이 살아서 자란다며 이 반마지기 논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바로 그걸 노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곡식이 나온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봐야만 수로를 정비하고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는 데 동참할 테니까. 원비님, 큰일 났습니다. 예? 조씨 가문에서 왔느냐? 아닙니다. 바닷가에 식량선이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해적들이 쌀을 실은 배 두 척을 털어갔답니다. 현해 곡식 상인들이 문을 닫고 쌀을 팔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쌀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폭등했습니다. 곡식 창고를 최대한 빨리 지어야겠구나. 원빈이, 우리에게는 원래 쌀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식량서마저 털렸으니 현해 곡식 상인들이 문을 닫으며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쌀을 바꿔옵니까? 맞습니다. 원빈님, 날린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주식으로 삼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쌀값마저 더 오른다며 우리 물건으로는 얼마 바꾸지도 못할 겁니다. 소일이 현에 다녀오겠습니다. 정말 혼란을 틈타 식량을 매점매석하는 자가 있다면 최소한 어느 집안들인지 알아내겠습니다. 조씨 가문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알고 있다. 원비님,
그럼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쌀값이 너무 오르기 전에 말린 과일을 전부 가져가서 쌀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둘러 전부 바꿀 필요는 없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급하지 않단 말씀이십니까? 다급할수록 위천을 한 번에 다 드러내선 안 된다. 쌀은 바꾸되 쌀만 바꿀 것이 아니라 잡곡, 소금, 대나무 그릇, 말린 물고기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바꾸어야 한다. 멍디님, 나를 사람들이 종자를 가져와 말린 과일과 바꾸려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감히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 우리가 가가호호 찾아가 구걸하듯 청해선 안 된다. 그들이 직접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직접 찾아오게 말입니까? 시장을 엽니다. 엉비마마, 현아에서 방금 사람들을 모아 개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여는 것은 또 그들에게 트집을 잡힐까 걱정됩니다. 그럼 시장이라고 부르지 말거라. 푸마닉 및 몰놀교환 장소라고 부르면 된다. 엉비마마, 물건 이름을 새로 지으시는 솜씨가 정말 갈수록 능숙해지시네요. 하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물건을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엉비마마, 사람들이 올까요? 올 것이다. 만약 아무도 안 오면요? 그럼 단물을 끓여서 청구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엉비마마, 저희 집엔 쌀이 없습니다. 작년에 말려둔 생선뿐입니다. 비린내가 좀 나긴 하지만 날린 과일 한 봉지랑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꿀 수 있단다. 춘도야, 이번 게 말린 과일 반 봉지를 달아드려라. 그리고 소금 설탕물도 한 사발 내드리고. 엉비마마, 전 말린 과일만으로 충분합니다. 물은 안 주셔도 돼요. 마시거라. 이번 길을 오느라 안색이 청백해졌구나. 조씨네 쌀 가게가 오늘 쌀을 안 판답니다. 새 가격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네요. 마을 사람들 태반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새 가격이 얼마라더냐? 2배나 올린다는 소문입니다. 차라리 약탈을 하지 그러느냐? 약탈은 몸이라도 써야 하죠. 저들이 문을 닫고 안 파니 우린 그저 기다릴 수밖에요. 엉비마마, 물건들이 작다 하긴 해도 묵은 벽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토라는 골라내어 종자로 남기고 대나무 장대는 건조대를 만들 수 있고 낚싯대도 창고에 넣을 수 있겠네요. 엉비마마, 정말로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라. 조신의 사람들이 아직 안 왔다. 경황미 마마, 정말 장사 수완이 대단하시네요. 식량 배가 막 약탈당했는데 여기서 종자와 낚싯대를 거두고 계시다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왕비께서 이 날만을 기다린 줄 알겠습니다. 그대들 쌀 가게는 오늘 문을 여는가? 그게 왕비 마마와 무슨 상관입니까? 문을 연다면 사람을 보내 쌀을 살 것이고 안 연다면 그대들 조씨 가문과도 상관없을 것이오. 하지만 말린 과일로 끼니를 때울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사람들의 쌀이 다 떨어지면 결국 조씨네 문 앞에 와서 빌게 될 텐데요. 그러니 조 대감께 돌아가서 전하거라. 예전 가격으로 쌀을 팔겠다며 내가 직접 정보를 들고 가서 사겠다고. 만약 혼란을 틈타 가격을 올리겠다며 이 몰몰교환 장소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이건 조씨 가문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도전이 아니다. 살기를 찾는 것이지. 조씨 가문이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으면 누가 그대들의 살을 사겠느냐? 첫 번째 용내식량 청구에 기틀이 잡혔습니다. 대군 전하, 엉비마마, 조씨네 쌀가게 세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본점만 열려 있는데
쌀값이 1.5배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조씨 가문에 폐가 있는 사람에게만 판다네요. 조씨 가문에 폐가 있는 사람이란 게 무슨 뜻이냐? 조씨 가문에 빚이 있거나 조씨네 땅을 빌려 붙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혼란을 틈타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려는 속셈이군요. 도성의 식량이 끊기고 해적이 배를 약탈하고 조씨네가 가격을 올리다니 이 일들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원비 많아. 조 대감이 오늘 밤 조씨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쌀값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조씨네는 지금 분명히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원비 마마께서 가시겠다면 소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호위하겠습니다. 원비 마마, 정말 가시는 겁니까? 물론 가야지. 조씨 가문이 쌀값을 논의하고 싶다니 마침 잘 됐구나. 뭐가 잘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에게 알려주기에 딱 좋지. 영남의 쌀값은 조씨 가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하하. 원비 마마께서 원림해 주시니 이조 암흑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며칠 전 아랫사람들이 철이 없어서 언사로 원비 마마를 불쾌하게 해드렸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십시오. 조대감, 별 말씀을요. 조 집사가 꽤 영리하더군요. 발도 빠르고 말도 아주 거침없어서 덕분에 영남에 오자마자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치입니까? 누구의 손에 식량이 있느냐에 따라 목소리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엄비 마마, 농담도 잘하십니다. 조씨 가문은 그저 작은 장사를 할 뿐인데 어찌 감히 정원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엄비 마마, 차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길에서 끓인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돼요. 이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뭐든 조심스럽군요. 원비 마마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원비 마마를 모신 것은 오해를 풀고자 함입니다. 지금 식량 배가 약탈당하고 쌀값이 오르고 있어 조씨 가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비께서 거처밖에 물물교환 장소를 차려 종자를 거두고 낚싯대를 박아주시며 나는 마을 사람을 모으시니 현아에서 매우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현아가 곤란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씨 가문이 곤란한 것입니까? 원비 마마께서는 참 시원시원하시군요. 그럼 저도 애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놀교환 장소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자와 쌀은 반드시 조씨네 쌀 가게를 거쳐야 합니다. 여지나무 숲 쪽은 조씨 가문에서 예전 관례대로 이하를 정왕포에 양보하겠습니다. 날린 과일에 대해서는 엄비께서 원하신다면 조씨 가문에서 일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엄비의 신분으로 매일 이런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않으시도록 말입니다. 이게 대놓고 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원비마마 곁에 시비가 참 거침없이 말하는군요.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조대감의 이제아는 쌀값을 동하자는 게 아니라 인수하겠다는 소리군요. 원비마마, 제씨 가문이 말린 과일을 사겠다는 것은 정왕보의 안전한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영남에 오셔서 이곳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백성들이 오늘은 당신을 따르지만 내일이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사란 일시적인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이틀간 물물교환 장소의 전부입니다. 20세 가구의 백성 중 말린 과일과 설탕물을 바꿔간 이들이 15가구, 묵은 곡식이나 토란 종자, 낚싯대, 대나무, 장대, 찢어진 그물을 가져온 이들이 19가구입니다. 또 8명은 수로 청소 돕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얼마 안 되지만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죠. 백성들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쌀값에 겁을 먹어 선뜻 내놓지 못할 뿐입니다. 엄비 마마,
이런 자잘한 물건들로 조씨 가문의 창고와 비교 보시겠다는 겁니까?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보완하려는 겁니다. 조씨 창고엔 쌀이 있고 하지만 조씨네 쌀값은 너무 높아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지요. 백성들에겐 말린 생선, 토란, 대나무, 묵은 종자가 있지만 그걸 따로 쌀가게에 가져가 봤자 조씨 가문에서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정왕부에서 이 물건들을 모아 분류해 장부를 적고 다시 조씨 가문에 가서 잡곡과 바꾸는 겁니다. 중개인이 아니라 식량 교환을 주선하는 것이죠. 정왕부는 조씨네 쌀값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씨 가문은 사흘마다 잡곡을 내놓으십시오. 예전 가격에서 1알만 더 얹어서 날린 과일, 생선, 대나무 제품, 노동력, 소금 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물건들은 조씨 가문에서 팔 수도 있고 운송할 수도 있겠죠. 길을 따라 대보내면 조씨 가문도 손해는 아닙니다. 백성들은 식량이 끊기지 않고 정왕포도 살 수 있겠지요. 조대가 식량 배를 약탈당하고 쌀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창고를 닫고 가격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벌겠지만 영남은 고운 다습하여 식량을 오래 두면 쉽게 눅눅해집니다. 새 곡식은 안 들어오고 묵은 곡식만 창고에 쌓여 있다가 우기라도 맞닥뜨리면 상하는 것은 쌀뿐만이 아닐 텐데요. 조씨 가문의 명성까지 상하게 될 겁니다. 원비 만화의 그 말씀, 조씨 가문을 위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위협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조씨 가문에서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사흘 뒤에 백성들을 쌀을 사지 못하고 물놀겨한 장소마저 조씨 가문에 막히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남에 쌀이 없는 게 아니라 조씨 가문이 사람을 못 살게 한다고 여길 겁니다. 왕비께서 백성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백성들이 조씨 가문을 상대로 정왕부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나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입에 들어갈 밥 한 술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올 겁니다. 예전 가격에 1알 추가라니 불가능합니다. 쌀말은 더 얹어야죠. 1알 반으로 하죠. 그리고 먼저 잡곡부터 내놓으십시오. 질 낮은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허허, 왕비마마 정말 대담하시군요. 흥정 말입니다. 조대감께서 정말 무리하게 가격을 부르시는군요. 첫 번째 물량으로는 3산의 잡곡만 주다니요. 사흘 뒤에 다시 보죠. 좋습니다. 다만 곡물은 내일 아침 일찍 가져가야겠습니다. 왕비마마, 무엇이 그리 급하십니까? 조대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식량선이 약탈당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제가 서두르지 않으면 쌀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요? 원빈하나께서는 과연 소문과 다르시군요. 소문 속에 저는 아나 울고불고 매달리기만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겠지요. 조대감, 무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사람은 본래 손해를 좀 봐봐야 예전에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는 법이죠. 엄비마마, 아까 조대감을 아주 숨 막히게 하셨습니다. 분명 저희의 화무전을 가로챌 속셈이면서 마치 저희를 돕는 것처럼 말하다니 장사꾼들은 다 그런가 봅니다. 그럼 너도 장사꾼이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그저 아까 가격을 협상하실 때 보니까 조대감보다 더 행수 같으셔서요. 그래서 내 생각은 좋으냐, 싫으냐? 좋습니다. 예전에 찻잔이나 깨뜨리시던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냐? 일이 생겼습니다. 식량 가격 협상은 어떻게 되었소? 작곡 3석입니다. 내일 아침에 수령하며 예전 가격에서 1할 5분을 더 옮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에 두 번째 물량을 다시 협상하기로 했고요. 아주 좋소. 사신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한문관 전투죠.
군량리가 원래 닷새 전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병부의 조령이 누군가에 의해 사흘이나 지체되었습니다. 보내온 식량에는 또 썩은 쌀이 섞여 있었고요. 내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실무자가 진조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당초 패배한 것이 헌문관을 뚫지 못해서가 아니라 칼에 진 것이 아니라 식량에 진 것이었군요. 유련, 뭐냐? 대일 식량을 가져온 후에 저희는 바로 수차를 수레하러 가시지요. 이렇게 급하게 논을 파서 물을 빼야 조생종병 오중이 살 수 있고 청고도 가득 찰 것입니다. 원빈아마, 이게 왕야께서 패전 조사를 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아주 크다. 그들이 식량을 끊어 왕야를 한번 해쳤다면 식량을 끊어 영남을 다시 한번 해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식량 보급로는 반드시 우리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먼지 냄새가 좀 나네요. 하지만 곰팡이는 안 피었어요. 사라기가 좀 섞였군요.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죄씨 가문이 과연 정직하지 못하군요. 잡곡이라 해놓고 어찌 쌀아기까지 섞었을까요? 쌀아기도 먹을 수 있다. 장부에 기록해라. 저씨 가문 첫 번째 잡곡 3통. 예전 가격에 1할 5분 추가. 품질은 보통이며 쌀아기 포함. 죄씨 가문 사람들이 계속 저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곡물 가게를 다 비워버릴까봐 겁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너희가 곡물을 가져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곡물 교환 통로가 한번 뚫리면 죄씨 가문이 독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 오늘 반드시 수차를 세워야 한다. 엄비마마, 어제 수차를 고치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바로 고치신다고요? 그건 너무 빠릅니다. 벼모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지대도는 물이 천천히 빠져서 사람이 일일이 통으로 퍼내다가는 힘들어 죽어도 제대 못 맞춘다. 수차는 일단 허술하게라도 만들자. 이것만 있으면 이 도면을 쓸 수 있다. 비록 허술하긴 하지만 대나무 축이 잘 버텨만 준다면 확실히 도랑의 물을 끌어낼 수 있겠군. 이것이 정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래에 있는 농 몇 군데는 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라. 어제 포단이 계약서대로 계산하겠다고 해라. 오는 사람마다 소금 설탕물 한 사발과 말린 과자 반 봉지를 주고 만약 수차가 세워진다면 말린 이치를 따로 한 몫씩 더 주겠다. 다음 사람, 이름을 말하슈. 아태, 왼쪽으로 반치만 옮겨라. 원빈아마, 정말 여기에 반치를 더 구해야 합니까? 확실하다. 만약 너무 높게 고이면 물이 수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도랑 입구 쪽 수위가 조금 더 오를 것이다. 자, 다 같이. 돌아간다. 진짜 돌아가요. 인원이 2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는데 드디어 살릴 수 있게 됐군요. 원약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전에 병사들을 이끌 때는 그저 어떻게 관문을 빼앗고 성을 지킬지만 생각했소. 오늘에야 알았구려. 수차 하나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승전보를 올리는 것만큼 값지다는 것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돈에 곡식이 생기고 창고에 쌀이 가득 차야 진짜로 이기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구려. 제가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압박해오기 때문입니다. 도성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벌써 말이냐? 임도련님의 사람이 방금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진조림이 흥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영남 식량성 약탈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진원보러 올 것입니다. 흠차가 우리 지역을 온다는 거지 식량서는 우리가 약탈한 게 아니잖아. 그들은 참고를 조사하려는 게야. 됐다. 방 공장. 언니마마, 장부상으로는 큰 실수가 없습니다. 언니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방습 비밀 공간에 도면이 한 장 비어 있어. 누가 이렇게 못된 짓을. 이제야 겨우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죽이려는 속셈이군요. 아, 흠차대인 납시오. 어명을 받들어 영남의 식량 난동을 조사하고 진왕호의 사설 창고 설치 및 불법 개간 사건도 함께 조사하겠다. 창고를 봉인하고 식량을 검사해라. 여긴 사설 창고가 아닙니다. 배급용 식량을 보관하는 곳이죠. 방습실 현판이 아직 걸려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비천한 계집종 주제에 감히 본관 앞에서 따지는 것이냐? 대인, 조사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방부가 영남에 처음 도착하여 모든 곡식과 과일 말랭이는 생계를 잇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군량을 횡령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인께서도 대중 앞에서 저희에게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본관에게 업무를 가르치려 하는가? 아닙니다. 대인께서 헛수고를 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손 내리세요. 언약, 저들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들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인께서 조사하시겠다면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나의 일꾼들과 아고, 조씨 가문 집사와 현총의 차사들을 모두 불러오십시오. 식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과일 말랭이를 누가 바꿨는지, 도랑을 누가 쳤는지 모두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창고 검사는 관원의 업무다. 어찌 백성들이 관리의 업무에 관여하게 한단 말이냐?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늘 대인께서 저희가 식량을 독점했다고 하셨을 때 내일이면 백성들은 진왕부가 정말 구휼미를 숨겼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누명이라도 쓰게 된다면 그때는 식량 난동이 더 심해질 텐데 대인께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 집사도 왔군요. 마침 조씨 가문이 어제 진원보에 작곡 3석을 팔았죠. 그 잠보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마침 잘 됐으니 같이 검사하시죠. 엄비가 그토록 공개 검사를 고집하니 그리하겠다. 여봐라, 창고를 열어라. 엄비가 또 시간을 끌려는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검사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사할 곡식 자료가 몇 개인지, 과일 말랭이가 얼마큼인지, 소금 단지가 몇 개인지, 종자가 얼마나 되는지 창고를 열기 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 대인, 현청, 조씨가문, 마을 주민, 그리고 진흥부가 각자 서명하고 날이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중하군. 정보를 조작당해 본 적이 있어서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춘도, 부본을 가져오너라. 응. 이것은 정장입니다. 이것은 부장입니다. 정장은 내일 사용하고 부장은 내일 저녁에 봉인합니다. 대인께서는 앞에 6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7페이지만 다릅니다. 정장에는 조도 종자가 200근이라 적혀 있고 부장에는 20근이라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영남에 갓 도착했을 때 만약 정말로 벼종자가 200근이나 있었다면 어찌하여 말린 과일로 묵은 곡식 종자를 바꿨겠습니까? 게다가 200, 자의 먹색이 엿보다 새 것이고 필체도 다릅니다.
만약 대인께서 알아보지 못하시겠다면 현재 회계사를 불러 확인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하하. 정보라는 것이 지원부에서 직접 쓰고 직접 고치는데 누가 확실히 알겠소. 조 집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보십시오. 이것이 현재 정원부의 모든 식량입니다. 잡곡 3통. 조씨네 곡물 가게에서 바꿔온 것이고 반장을 사용했으며 2장 반이 남았습니다. 말린 리치 2봉지, 날린 바나나 3봉지, 비싼 과수원에서 배당받은 것이고 말린 생선 4통, 백성들과 물건을 교환한 것입니다. 묵은 별 종자 2봉지 반, 잡곡 종자 1봉지, 저도 종자 20근입니다. 원비님, 다행히 부장을 남겨두셨군요. 앞으로는 3부씩 남겨라. 대인께서 오셨으니 한 곳을 더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어디가 힘드냐? 뒷마당의 방습 비밀 보관함입니다. 영란은 습하고 더워 종자가 땅에 닿으면 쉽게 상합니다. 대인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백성들에게 집안의 곡식을 높이 쌓아두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마을 식량도 습기를 제일 무서워하죠. 엄비님의 방법이 저희가 예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세심하네요. 조 집사, 장부 확인은 끝났고 청구도 다 봤으니 이제 누가 20근을 200근으로 고쳤는지 말해봐야겠지. 이건 멍비님께서 제게 왜 부르십니까? 지난번에 회계실에 제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겠지.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수. 어제 오후에 내가 대나무 선반 옮기는 걸 도왔지. 그 후에 동쪽 방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아수, 멍비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냥 지나갔다면 신발 밑창에 뒷마당 도랑에 검은 진흙이 묻었을 리 없고 회계실 입구까지 똑같은 진흙을 묻혔을 리도 없지. 사람들 앞에서 너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왕부가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원비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소식 가문 사람들이 장부를 고치기만 하면 야자 흙을 가져다 주면 우리 어머니의 곡물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몸아,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고 집에 정말 식량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밖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원비님께서 언제 일꾼들을 홀대하신 적이 있더냐? 어떻게 조시대를 도와 우리를 해칠 수 있어? 대인,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장부는 조작되었고 설계도는 도둑맞았으며 그 배후에는 조신의 곡물 요새가 연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 점검 결과도 대인께서 공문에 함께 적어주십시오. 대인, 원비님, 이건 모함입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함부로 짓거리는 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씨네 곡물빚 정보를 조사하면 되겠군요.
아수네가 빚진 식량이 얼마인지, 어제 누가 그를 찾아갔는지, 빚 탕감 증서가 있는지 말입니다. 조 집사가 결백하다면 조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창고 봉인은 보류하고 정부와 아수의 자백은 동관이 현청으로 가져가 재검토하겠다. 진흥부는 함부로 식량을 옮겨서는 안 된다. 3일 내에 조사를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3일 동안 일꾼들의 식량은 그대로 지급하고 논의 배수 작업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논을 망치면 식량이 더 줄어들어 대인께서도 곤란해지실 겁니다. 흥. 엉비님, 소녀 다리가 다 호들거립니다. 아까 저들이 창고를 봉인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저희가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늙은 종의 실책입니다. 정보에 손을 대게 하다니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회계실에 자물쇠를 채우고 정정, 보정, 상수 정보를 따로 보관하세요. 누구든 출입할 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럼 저 아이는 어쩌죠?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는 증언부에서 도랑을 치우고 곡물을 나르며 돈을 보수하되 날린 과일은 받지 못하고 내일 밥과 물만 제공할 것입니다. 그 집의 곡물 빚을 내가 조시네가 대중 앞에서 명확히 밝히게 하겠소. 만약 조시네가 정말로 그 어머니를 협박했다면 그 빚은 따로 계산할 것입니다. 원비님, 저를 관하로 넘기지 않으시는 겁니까? 관하로 넘긴다고 내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겠느냐? 기억해라. 다음에 또 식량으로 너를 협박해 남을 해치게 한다며 먼저 내게 와서 말하거라. 오늘 아수를 용서하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이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조시네가 아수 한 명을 매수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아수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일벌백계는 소용없습니다. 정왕고에는 법도가 있고 이치도 따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강만통, 내가 지키는 것은 국간이 아니라 민심이다. 엉비님, 바닷가에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해구들이 어젯밤 또 식량 운송로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관청에 다음 식량선이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해 곡물상들이 이미 문을 다 닫았고 조시내도 창고를 봉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남의 식량이 끊기는 것 아닙니까? 해안가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이미 성 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해구들이 이번에는 식량만 뺏는 게 아니라 영남의 수비 태세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원비님, 밖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노인과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당 입구에 굶주려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진노인에게 먼저 사람들을 구하라고 해라. 비전아, 이 늙은 것이 모진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저 저희 창고에 식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놀고를 터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어찌합니까? 창고를 열어 함부로 나누어 주려는 게 아니야. 응급 구호법에 따라 먼저 쓰러진 사람과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 가구당 걸량 꾸러미를 하나씩 줄 거야. 이름과 마을, 인원수를 기록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날이 밝은 뒤 노동 교환 횟수에 따라 배치할 거다. 적선이 아니라 노동을 대가로 한 안착이야.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목숨부터 구해야죠. 유민 유익감지, 긴급 임무 시작, 피난민을 안정시키고 식량 소요를 방지하라.
50포인트를 소모하여 기초식량 꾸러미로 교환 가능. 대량 배합법. 잡곡은 적게 넣고 바싹 말려 으깨고 말린 리치를 잘게 썰고 어간장 국물로 염분을 보충한 뒤 따뜻한 물을 더해라. 풍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 해안가 몇몇 마을. 청성만과 후포천 사람들이군. 해적들이 어젯밤 해안에 정박해 식량 배를 약탈한 뒤 마을 입구까지 기웃거렸답니다. 모형새를 보니 길을 탐색하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식량만 노리는 게 아니야. 민간의 수비 태세를 시험하는 거지. 비전하, 현청에서 아직 안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정황부에서 어찌 멋대로 해안 유민들을 거둘 수 있습니까? 현청에 식량이 있어? 이건 식량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없다는 거군. 현청에서 성을 지킬 사람을 보낼까요? 선방은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 성동쪽 수비군 30명, 성남쪽 17명. 북악은 지은 지 오래되어 보수가 시급하고 해안 초소에서 어젯밤 보낸 신호는 받는 이가 없었지. 그대가 말하는 계획이란 게 백성들이 직접 성문을 맡게 하는 것이오. 정원 전하께선 이제 병건이 없으시니 선방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해적이 성 안으로 들어온 뒤에 그때 다시 보왕에게 병건이 있는지 물어보시오. 현청으로 돌아가 전해라. 정왕부에서 잠시 해안 나을 사람들을 안착시킬 것이며 모든 식량과 인부 동원은 기록하고 있다고. 현청에 식량이 있다면 명단에 따라 보충해주고 식량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 구하는 걸 막지 말라고 말이야. 이 말은 꼭 전하겠습니다. 전하의 옛 부하들이 직결했습니다. 쓸만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성문을 지키고 나루터를 감시하며 전령을 보내기엔 겨우 충분합니다. 전하,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으셨습니다. 상처가 덜 나았다고 해서 해적을 성 안으로 들일 수는 없다. 전하, 부하가 드디어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성을 지키는 것이다. 날 말리지 않는군. 말린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럼 말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성문을 지키세요. 난 식량 창고를 지킬게요. 쓰러질 때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식량 창고에는 두 번째 전쟁의 신이 없으니까요. 전하가 대신하실 순 있어도 두 번째 강난당은 없거든요. 진환이 패배한 것 아니었나? 싸움에서 한 번 졌다고 성을 못 지키는 건 아니지. 잔소리 말고 다 먹었으면 가서 대나무나 옮겨. 비전아, 그들이 정말 왔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걸량 꾸러미를 성문으로 보내라. 임도련님이 주신 인원수대로 나누어주고 10명당 소금 한 단지씩 설탕물과 물고기 국물을 쏟지 않게 조심해. 제가 가겠습니다. 2명 더 데려가. 혼자 다니지 말고. 비전아, 전하께서 해적들을 막아내셨습니다. 성문에 지원군이 있을 줄은 몰랐는지 2번 시도하더니 퇴각했습니다. 비전아, 제가 보았습니다. 전하께서 성도에 서 계시니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단번에 안정을 찾더군요.
게다가 저희가 보낸 걸량 꾸러미 덕분에 성문을 지키던 이들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성박수로에서 잡은 자입니다. 그는 해적이 아니라 배의 연락책입니다. 비전아, 도성 사람입니다. 그렇군. 그들은 링난이 혼란에 빠지는 걸 보려는 게 아니야. 전하가 링난을 구하게끔 몰아넣으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사람을 구했다는 제목으로 죽이려는 거야. 비전아, 그 말씀은 그들이 일부러 해적을 보내 링난을 시험하게 한 것이 전하가 나서게끔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건가요? 그들은 전하가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게 하려는 거야. 전하가 링난의 혼란을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관여하신다면 옛 부하들을 다시 불러 모아 군대를 재건하려 한다고 몰아가겠지. 이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편지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럼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현청. 하지만 현청도 조씨 가문과 이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흠차 대신에게 죽어라. 그 흠차 대신은 원래 정왕보를 노리고 온 사람인데요. 정왕보를 노리고 왔기 때문에 더욱 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야. 대중 앞에서 연기를 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래.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씨 가문의 창고를 검사해야 해. 비전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씨 가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당연히 원치 않겠지. 하지만 지금 밖에는 해적이 있고 성 안에는 백성들이 있어. 흠차 대신은 식량 폭동을 조사하려 하고 조씨 가문은 창고를 폐쇄하고 식량을 풀지 않고 있지. 마침 진토린의 편지에는 조씨 가문더러 창고를 닫으라고 적혀 있고 이 모든 상황이 맞물리면 그들도 원치 않아도 해명을 내놓아야 할 거야. 그들의 칼날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려는 거군요. 그들이 법도를 따지기 좋아한다면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 백성들도 정왕보에서 편지를 공개할 용기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올 겁니다. 자, 가자. 비전아, 창고에 식량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정부는 다 챙겼느냐? 정식장부, 부장부, 상대장부, 노동교환계약서, 조씨 가문의 식량 매매 계약서와 안착 명부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준비됐어. 오늘 당신은 나를 대신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두렵지 않소? 두렵죠. 하지만 그들이 나까지 역어 넣으려 한다면 먼저 이 장부들이 가만히 있을지 물어봐야 할 거예요. 강만당, 이 일이 끝나면 그대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링남이 고비를 넘기면 대답해 줄게요. 정왕비, 식량 폭동의 증거가 있다고 하셨소? 정왕보의 누명을 벗기려는 것뿐이라면 본관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오. 대인께서 먼저 서신을 확인해 보시지요. 서신은 어제 수로에서 붙잡은 전령의 몸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전령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임호의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사신에는 관량을 지체시키고 조씨 가문이 창고를 봉쇄하며 해적이 남문을 떠보는 것까지 모두 계획 안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작 서신 한 장으로 어찌 조씨 가문의 죄를 증명하겠습니까? 요즘 글씨와 직인을 위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조영감의 말이 맞습니다. 서신 한 장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 식량도 검사해야 합니다. 조씨 가문은 정당하게 곡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함부로 검사한다는 겁니까? 대개 조씨 곡물 가게가 어제 창고를 닫고 팔지 않았으며 오늘 살값이 2배로 뛴 것이 근거입니다. 굶주린 해안가 마을 사람들이 성 안으로 도망쳐 오는데 대개 곳간에서는 거친 곡식 한 말조차 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허도파, 여기는 공당이지 마을 어귀가 아니요. 공당이라 더 좋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하면 모른 척 하시겠지만 공당에서 말하면 모두가 듣지 않겠습니까? 대인, 조씨 가문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정왕부에 거친 곡식 3섬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곡간이 완전히 비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식량 배가 습격당한 직후 조씨 가문은 즉시 창고를 닫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조씨 가문의 패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팔고 있습니다. 원비께서 살림을 안 해보셔서 뭘가 귀한 줄 모르시는군요. 식량 배가 습격당했으니 조씨 가문도 자구책을 마련해야지요. 자구책도 좋지만 만약 성문이 뚫린다면 조씨 가문의 곡간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진정으로 자구책을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창고를 열어 평상시 가격으로 거친 곡식을 방출해 먼저 성 안의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원비께서 참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조씨 가문의 식량을 왜 정왕부가 인심을 얻는 데 써야 합니까? 민심이라고요? 조씨 가문이 영남에서 수년간 식량을 매점매석하며 영남 백성들의 땅을 밟고 영남 백성들의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남에 환난이 닥쳤으니 정을 따지지 않을 순 있겠지만 식량을 묶어두는 동시에 도성과 짜고 관량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왕께서는 나를 삼가십시오. 서신은 누가 보내라고 하더냐? 도성에서 왔습니다. 지인 대행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서신을 전달할 뿐 다른 누구에게 가는지는 모릅니다. 조씨 곡물 가게 뒷마당으로 배달했습니다. 헛소리 마라. 조씨 가문은 그런 서신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대행께서 즉시 사람을 보내 조씨 가문의 뒷마당을 수색하게 하소서. 만약 명례한 사신이 없다면 조영감님은 당연히 결백하실 겁니다. 조씨 가문을 수색하라. 저들이 정말 작정했군요. 우리에게 강제로 창고를 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원약께서 곤량을 사유화했다고 몰아가려는 속셈이에요. 대인,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선밖에는 여전히 해적이 있고 관량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먹어야 하니 조씨 가문의 곡간은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원비께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시는군요. 부채질이 아닙니다. 조씨 가문이 식량을 내놓으면 정왕부에서 과일 말린 것, 생선 말린 것, 소금, 설탕물과 일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는 겁니다. 현청에서 직인을 찍고 흠차 대신이 증인이 되어 재난 시기에 평상시 가격으로 방출할 것입니다. 먼저 성을 지키는 이들과 피난 온 마을 사람들, 부상자와 노약자에게 줄 것이며 장부는 매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장부대로 식량을 받겠습니다. 일손도 돕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입이라도 먹일 수 있다면 저희가 성벽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성벽을 고치려면 창고를 다시 닫아서는 안 됩니다. 조영감님, 영남의 식량 소요가 계속 확대된다면 조씨 가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씨 가문은 거친 곡식 창고의 30%를 열겠습니다. 50%입니다.
원비께서는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조영담님, 해적들은 당신이 느긋하게 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50%를 여신다면 영남 백성들이 조씨 가문의 공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30%만 여신다면 성문이 정말 뚫렸을 때 남은 70%의 식량도 당신 것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도 50%입니다. 조씨 가문이 식량을 풀지 않아 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약탈당할 곳은 곡간입니다. 50%를 한청에서 장부 관리하고 정왕부에서 배급을 돕겠습니다. 줬소. 진아재는 장부를 챙기고 할머니는 가구를 확인해 주세요. 춘도는 배급을 맡고 임초도 질서를 유지해라. 누구도 함부로 가로채선 안 된다. 밀지 마세요. 아이들과 부상자부터 오세요. 단계 임무 완료. 외부와의 조의 인형 획득. 첫 번째 영남 곡간 완성도 100%. 뭐냐? 그들이 퇴각했습니다. 영남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증거도 많고 증인도 이렇게 많으니 도성에서 덮으려 해도 그리 쉽지 않겠죠. 그러니 장부 정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어야 해요. 원빈이 우리에게 정말 곡간이 생겼어요. 비록 가득 차지는 않았지만 진 아재 말씀으로는 지금 방식대로라면 한 달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놀 교환을 계속하고 저지대 놈에서 척 수확이 나오면 2달까지도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들 참 소박하구나. 영남은 비와 열기가 충분해서 날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식량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식량을 뺏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곡간을 계속 확장하고 정보도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도성에서 급한 조서가 왔습니다. 저를 도성으로 불러 보고하게 하셨습니다. 원비님, 저희 이제 도성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제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허름하지도 않아요. 원약께서 도성에 가셔서 보고하실 수 있다면 한문관 전투에 재심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징초린이 왕야를 패배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도성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영남을 다시는 함부로 버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유통로를 남기고 싶으신 건가요? 네. 해안가 식량 배는 약탈당하기 쉬우니 예룡 하천을 이용해야 합니다. 조씨 가문이 곡물 가게를 장악하고 있다면 마을 공동체, 소규모 시장, 관간 세경로를 함께 운영하게 해야 합니다. 영남이 조씨 가문 하나에만 기대게 해서도 안 되고 도성의 기분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경만도 당신이 구한 건 정왕보만이 아닙니다. 난 그저 배고픈 게 싫을 뿐이에요. 그 진심 어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군요. 유용하니까요. 원비님, 도성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기쁘지 않으세요? 기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자비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정보와 식량 유통로, 그리고 영남에서의 공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도성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다들 벙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슷합니다.
그럼 전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라. 도성은 조씨 가문보다 훨씬 더 영악한 곳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왕비님도 영악함으론 되지지 않으시니까요. 하하하, 춘도야. 너 요즘 칭찬하는 게 예전 같지 않구나. 주선 임무 완료. 첫 번째 영남 곡강 건설. 단계 평가. 영남 생존선이 안정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군요. 며칠 너무 무리했나 봅니다. 그럼 잠시 쉬어요. 앞으로의 길은 당신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소. 네. 도성으로 돌아가도 좋지만 영남의 식량 유통로는 누구도 다시 끊지 못하게 할 겁니다. 좋소. 내가 곁에서 함께 지키겠소.